자, 이제 그 안철수 오세훈이 단일화하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만나고 있어요. 근데 보도가 나오지.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이 알려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단일화가. 뭐 고성이 오고 갔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막 이런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이런 건데 이런 그 보도가 나오면 우리들 마음이 이제 흐뭇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사람을 죽이는 건데요. 각 캠프마다 여론조사 나오는 게 미치는 거죠. 박영선 캠프는 지는 걸로 나오니까 조마조마하고 막. 지금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 현재 김진애 후보랑 토론하고 있다고 해요. 박영선 후보랑. 부산은 열심히 하는데 박형준에 비해서 안 올라가고. 다 똑같아. 왜냐하면 이게 가짜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지지율 득표율이 안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세훈이 안철수를 0.1% 이겼다는 조사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거의 3.1운동 때 안 했던 만세를 부르더라고 이 새끼들이. 국민의 지금 만세 하고 자빠졌어. 평생 만세라는 거 해본 적 없는 놈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 비리 때 촛불 집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립학교에다가 외부 이사 넣지 말라고 촛불 집회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하기는 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일 날 이 사람들 결과가 일단 나옵니다. 19일 날. 문제는 얘네들이 찌질하다고 느끼는 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아래로 절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하고 가깝다는 표시를 낼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알겠어. 안철수가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이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박영선 장관에 의하면 다 그거 가짜라더라. 나 윤석열하고 통화도 하는 사이다. 그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윤석열을 이용해서 선거 마케팅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깨는 프레임이죠. 윤석열 그렇게 막 당신들한테 휘둘릴 사람 아니야라고 일부러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오세훈도 그렇고 윤석열 그러니까 안철수도 그렇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것 같은. 근데 대한민국의 정부 서열이 40몇인가 그랬죠.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줄 서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냔 말이죠. 아니 근데 뭐 권은희가 나와서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봤더니 웃기는 게 이제 본인들이 얼마나 윤석열과 교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껴서 메신저 역할과 비슷하게 어떤 전 총장님의 그런 뜻을 전달해 드리고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세훈 쪽에서는 우리들은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을 시작했다. 너무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막. 텔레파시. 모종의 의사소통. 만나달라고 카톡 보내는 거 아닌가요? 텔레파시. 그래서 모종의 의사소통을 했다는 건지 말 안 했다는 건지 되게 애매하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카드가 되는 거죠. 전화는 했는데 안 받았다. 컨텐츠가 얼마나 부실한지 말하지만 자기 자신도 발광체가 아니어서 반사나 하고 다니는 애한테서 뭔가를 반사해 보려고 또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치적 컨텐츠가 없고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뭔가가 없으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 잃고 범이 산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 잡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라고는 거에 지금 국민의 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야당 아무튼 그쪽 애들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윤석열을 이용해서 그나마도 그것도 윤석열을 이용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최대화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겁박하는 거예요. 일종의 협박 같은 겁니다. 너네들 사람들을 어떤 선택을 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주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말 시장이 됐을 때 최소한 내 컴퓨터에 V3는 깔리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오세훈이 시장이 됐을 때 최소한 내가 물값 걱정은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무것도 제시를 못하면서 공약이 단일화하는 주요 이유가 내가 윤석열이랑 친해. 그게 뭐야 이게 도대체.
보고 있으면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뭐 무슨 뭐라 그러지 윤석열이 무슨 재보궐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고 LH 사태가 여론을 급변동시켜 가지고 선거판이 뒤엎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는 기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비위로는. 아까 그 윤석열 빨았던 조선일보 기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정치인들이요. 선을 그을 땐 그어야 되는데 안철수 측근 이태규 선거일 전에도 윤석열 전 총장과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어떤 소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하냐? 뭐야? 지금 뭐 약속을 했다는 거야? 뭐. 오세훈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총장과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대. 그러니까 했다는 거야, 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줄을 대보려고 노력하면은 이런 짓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선거에 어떤 개입하는 뉘앙스를 주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죠. 그게 독립 그렇죠. 개체가 되는데 윤석열이 반사체인데 얘들은 윤석열의 반사체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차라리 황교안이 간당 있어 보이더라니까 이거 보는데 황교안은 그래도 이러다가 내 위치가 불안해질 수 있겠다 하고 황교안 딱 나와가지고 개와 늑대의 시간은 끝났다 딱 이러고 나오는데 다른 애들은 그것도 안 돼. 윤석열 바라기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거 잘 반사해가지고 약간의 이익이라도 얻어볼까. 그 이익이라는 게 정말 단일화를 위한 이익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유 정말 수준.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력이라면 윤석열이 사퇴하자마자 정치적 행보를 걸으면 꾸짖어야 돼요. 그렇죠. 저러 윤석열 총장이 진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면 지금 정치 행보하면 안 된다. 또는 진짜로 윤석열을 아낀다고 하면 윤석열 자체를 지금 당장 정치권에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을 안 받으니까. 근데 말이 이렇잖아. 한 놈은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어떤 소통이 있을 수 있겠다. 한 놈은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어떻게든지 연결해 보려고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하면은 관련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어요. 내가 SNS로 막 써가지고 문 대통령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문 대통령 안 보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새날도 보실지도 있는 거면 의사소통이 시작된 거니?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종의 의사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웃겨요. 이게 자기가 꼬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때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때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 서로 나와서 나는 윤석열의 꼬붕이니까 나를 선택해달라고 주장하는 거고. 아니 윤석열도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딱 노골적으로 나는 그렇죠. 윤석열의 나는 부하라고 윤석열의 얘기하고 부하입니다. 있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서울시장 후보야. 부끄럽게. 띠리리리리 이거지 완전히. 바보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언론이 어마어마하게 막 노출시켜가지고 대선 주자 그렇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안 보이세요? 윤석열이 그 컨벤션 효과가 꺼져. 아까 말한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검증을 당해. 수사했던 것만 봐도 지지율이 그래서 한 뭐 10% 미터로 다시 내려가면 어쩔게 하려고 그래? 누가 대선 주자로 뛸 거야? 왜냐면 특히나 그렇대요. 대한민국 사회의 유권자들이 보수 유권자들은 이게 쉽게 이동이 안 된답니다. 진보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막 분위기가 살아 뜨잖아요. 그러면 금방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지가 옮겨가요. 보수 유권자들은 한 번 윤석열한테 마음을 줘. 근데 얘가 중간에 뭐 낙마를 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부인의 결정적인 게 드러난다든가 낙마를 해. 그 다음에 누구를 띄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윤석열한테 당장 줄 서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진짜. 부끄러운지 알면 국민의힘 들어갔겠어요. 약간 그쪽은 종교와 정치가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 목사님이 잡혀가셨지만 그걸 쉽게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이 두 사람 단일화에 대해서는 걱정이에요. 걱정 안 되세요? 그 대한민국 사람인데 두 사람도 한 사람이 탈락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가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두 분 다 잘 모르는 분들이고 저와 모종의 의사소통이 아니야. 당신은 인류애가 없어 그래서. 윤석열도 사람이고 안철수 오세훈도 사람이에요. 그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걔네들 돈도 많고 하는데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신경 야, 쓰죠. 문 대통령 지지자라면서 문 대통령의 성품을 좀 닮아라 이것들아. 문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깊게 고뇌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 분이야. 나는 그걸 따라가고 싶어. 똥파리도 새처럼 보는 마음. 아니 그분들이 혹시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시면 제가 처방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세력과 세력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 단일화 협상을. 근데 이게 내가 조금만 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 이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오세훈이나 안철수 캠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우리 후보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지지율 차이가 막 나버리잖아. 그러면 앞서가는 사람이 그걸 풀어주거든요.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죠. 통큰 결단 내린다고 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근데 최근에 오세훈이 0.1% 앞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개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아 방금 전에 인류되면 이번엔 개라고 그러세요. 잘못했다. 어쨌든 단일화가 19일 날 이게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주말 되고요. 다음 주 초에 이제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야 단일 후보가 다 나와요. 일주일이면 다 이미 다 오는 상태가 될 거라고. 재밌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나경원 씨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오세훈 안철수 중에 누가 떨어지느냐가 더 궁금하고 오세훈 떨어지면 더 볼만할 것 같고요. 안철수 떨어지는 것도 상당히 그 팝콘 각일 것 같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봐. 안철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참 재밌는 사람들이고요. 아예 단일화가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단일화는 내가 보기에 안 되긴 힘들고 좋은 단일화는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단일화 되고 난 다음에 나경원은 그쪽 캠프에 합류해줬으면 좋겠어요. 오, 와 역시 연출 능력이 있어요. 드라마 하나 바로 써버리네. 언니가 이렇게 묻히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큰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묻어줘야지. 네. 기대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의 결론은 그런 거죠. 단일화를 안 할 수 없을 정도까지는 왔잖아요. 이미 뭐 실무 협상도 하고 중간에 안철수가 트는 건 없을 거고 안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당시 후보 단일화 했을 때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하자마자 미국 가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뭐 안철수가 떨어지는 게 훨씬 낫겠다. 그치? 걔는 갈 때라도 있어요. 오세훈은 사실은 타겟이 넓은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후보로는 약점이 많다고. 안철수는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한계 없어가지고 타겟이 작아서 고작 할 수 있는 게 넌 바보잖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세훈이 후보가 됐으면 일단 좋겠는데 안철수가 그게 뺏기고 나서 마라톤을 하러 갈지 외국에 나갈지 뭐 어떤 건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재미는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일주일 안에 다 결판 나요. 민주당도 지금 김진애, 박영선 후보가 다음 주에 납니다.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주자가 그리고 나면은 실제로 선거는 한 3주 앞으로 3주가 아니라 뭐야 한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죠. 저는 김진애 의원님을 제가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저는 사실 김진애 의원님 살짝 걱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영선 후보님하고 케미를 맞추는 거 보니까 아 정말 정치인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인 자생 아닌가. 싹 두 분이 녹아드는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멋있었고. 멋있어요. 둘 다. 둘 다 이렇게 뭐랄까 지금 오세훈 안철수랑 다른 개념으로 여기는 또 오세훈 안철수랑 다르게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을 지키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김진애 후보의 표를 끌어안아야 되고 김진애 후보는 설사 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자기 그 뭐랄까 지지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 토론 되게 열심히 하는 그 스탠딩 토론을 잠깐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이게 진짜로 민주 세력이구나라는 느낌을 줬고요. 요거를 사실상 추진한 김진애 후보님께 정말로 이렇게 수고하시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훈훈하게 이간질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